네, 안녕하세요. 이번 1학년 내신 대비해서 서일중, 서운중, 세화여중, 신동중, 신반포중을 맡게 된 조은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 기출을 가지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요즘 과학 내신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짧고 굵게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학 내신이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달라진 것들 직접적으로 학교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더 세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이 학교별 기출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떠한 걸 준비해야 되는지 가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내신에서 가장 큰 변환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학 내신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은 단순 암기형으로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개념들 정의를 정확히 좀 외우고 그리고 공식이나 기본 유형 같은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익히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이 자료와 그리고 조건들을 읽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들을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료 해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들이 아주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이제 말해서는 정확히도 안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기출을 좀 더 분석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중입니다. 서운중 같은 경우 작년에는 좀 시험 범위도 매우 넓었고 난이도도 좀 높았던 편이에요. 특히 심화 문항풀이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정리가 특히 좀 절실히 필요했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5번이랑 26번을 좀 들고 왔는데요. 보면 이제 달의 위상에 대해 묻는 문제들이에요. 네, 달의 위상 같은 경우에는 이 위상의 주기라든지 아니면 달과 지구 그리고 태양의 위치 관계라든지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근데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6번 같은 경우 선지가 기본적으로 다 두 줄까지 뒤에 이어가 있어요. 솔직히 요즘 학생들 좀 긴 줄 읽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지가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읽는 것도 잘 안 읽히는데 지금 서운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지 중에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트릭을 좀 많이 넣어놓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읽으면 이제 쉽게 틀릴 수 있는 유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운중 같은 경우 우리 학원에서는 서운중에서는 특히 이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트릭을 좀 더 이제 선지로 많이 넣어놔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아이들이 고를 수 있게끔 제대로 알고 고를 수 있게끔 하는 문제들을 더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화여중 같은 경우에는요. 세화여중은 시간 난이도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세화여중은 화학으로 좀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 시험 심화 개념이랑 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됐던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소 반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소 반응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산화하는 반응에 나오는 반응이란 말이죠. 이러한 화학 반응의 연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진행 과정 중에서 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정확히 풀 수 있는 사실상 100점을 가르는 킬러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킬러 유형이 몇 번이라고요? 7번이라고요. 우리 보통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한 30문제 정도를 한 35분 만에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7번부터 이렇게 킬러 문제 나왔어요. 특히 여중이란 말이죠. 여자아이들 이럴 때 진짜 멘탈 바스라집니다. 7번부터 막힌다고? 나 뒤에 있는 23문제 어떻게 다 풀지?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멘탈을 많이 흐트려 놓는데요. 또 세화여중 다니는 여자아이들은 세화여고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세화여고도 마찬가지로 2번, 3번 이러한 좀 초반 부분에 이런 킬러 문항들을 많이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멘탈을 바스라뜨리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세화여중 같은 경우에 저희 가인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따로 만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뒤로 놓지 않고 오히려 역순으로 해서 아이들의 멘탈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연습들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다음으로 서일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들었다시피 서일중 이번에 반 4개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일중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와요. 그만큼 서일중을 되게 오랫동안
내신을 맡았던 학원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이제 서일중은 내신 자체가 되게 그 유형 자체가 아주 명확해요. 그 서일중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서일중 같은 경우 작년에는요, 교과서에 섞인 곳에서 이제 심화 내용들이 있는 거 또는 시험 내용들이 있는 거 그거를 위주로 내고 또 고난도 응용 문제가 다 출제되었는데요. 특히 이 6번 같은 경우 6번은 되게 문제가 좀 짧게 보여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열량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비열과 열량에 대한 문제를 식으로 공식을 통해서 공식을 세우고 또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나가야지 풀 수 있는 되게 좀 고난도의 산술형 킬러 문제였습니다. 또한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변 위에 있는 물체의 온도를 이제 묻는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 있는 힘의 분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판단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지금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세화여중, 서일중, 서운중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을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게끔 이제 선행 문제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의 내용들이. 이것을 이제 정확히 더 볼 수 있는 걸로는 바로 이 경원중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갑자기 중학교 기출문제 분석하다가 왜 이 모의고사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바다 육지 사이의 공기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경원중 같은 경우 바다와 육지 사이의 공기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아주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묻는 문제도 해풍인지 육풍인지 그리고 온도가 얼마나 더 빨리 가열되고 있는지를 똑같이 물어보고 있고 기억, 니은, 디귿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수능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등 내신에서도 통합과학 내용들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내신 대학 가지고는 우리 내신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이러한 것에서 어떤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끔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다듬으려고 하는 습관들 3가지는요, 첫 번째로는 쓰는 연습입니다. 쓰는 연습 같은 경우 이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해서 이제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내용들 최대한 정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핵심을 쓸 수 있어서 이제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끔 쓰는 방법 연습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예쁜 글씨로요. 요즘 아이들 글씨 저희도 이제 매주 모의고사 치고 있는데 서술형을 많이 내거든요. 아이들 쓰는 거 보면 잘 못 읽어요. 힘들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문제 풀어온 거 보면 가끔씩 선생님들이 이 서술형 아이들 글씨를 해석을 못해서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쁜 글씨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예쁜 글씨로 쓸 수 있는 이런 쓰는 연습까지 시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암기보다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 암기에 좀 더 치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요즘 좀 애들이 되게 긴 과정들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냥 짧게 나 이거 답 이러면서 답에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오답인 선지들을 가지고 이것이 왜 오답이고 이게 어떻게 고쳐져야지 맞는 선지가 되는지를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이제 앞에 했던 것처럼 좀 트릭이 많은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 해석해서 빠르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이 왜 오답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오답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문제를 읽는 법, 조건을 표시하고 최대한 이 조건을 놓치지 않게 하는 법, 오답을 줄이는 법까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 능력이에요. 앞에 말했다시피 과학은 표, 그림, 실험 결과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한 번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똑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예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 그럼 아이들 나 이 자료는 아는데 얘 어떻게 풀지? 한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유형에서는 애들이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같은 이제 자료라도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전부
하나하나 문제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새로운 유형에서도 막히지 않도록 연습하는 이런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집어서 이거 나올 거야, 이거 이렇게 나올 거야 하는 거 맞추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딱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기억 못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료는 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나 이거 자료 해석할 수 있어, 이 개념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 키워줄 수 있는 연습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1에 하나 작은 차이의 시작이 중2, 중3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아주 큰 자신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인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과학 공부가 단순히 암기 또는 진도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인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다희 선생님께서 저희 학원의 자체 교재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인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정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혼자 온 정연이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 반 친구들, 통합과학 반 친구들 이제 부모님도 몇 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마치기 전에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좀 얘기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앞에서 조은승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교 시험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처럼 되게 심한 문제들도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저는 이제부터 저희가 당장 닥친 이야기, 당장 다음 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가인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져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가인 교재도 시그니처 교재가 2개가 있어서 그 교재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1학년 내신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경일중, 원촌중, 경원중, 세화여중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 중학교 1학년 이거는 작년 기출을 제가 들고 온 건데 시험 범위부터 다른 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누가 열 단원을 쳐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학교별로 담당하고 있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1학기 때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안 보는 단원도 존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다르면 우선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다르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게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가지고 이번 시험 범위도 나오면 공유 드릴 거니까요. 우선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진행이 됐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마다 시험에서 보는 포인트가 또 달라요. 그래서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고 특히 최근 기출을 좀 가인해서 분석한 자료를 좀 들고 왔어요. 저희 학원에는 서울중 학생들이 진짜로 많은데 서울중의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 실험 자료들이 그대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성이 나와요. 그냥 학교에서는 프린트로만 냈는데 그게 갑자기 기니디 이런 수능형 문제로 바꿔서 출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에 반해서 원촌중은 좀 교과서 정의를 파고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부적인 개념이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원촌중은 그런 거를 좀 파고드는 경향성이 있고요. 경원중의 경우에는 좀 골고루 개념 프린트랑 실험 이해도 관련한 시험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세화여중은 사실 이미 다들 조금 아실 수도 있어요. 벌써 좀 난이도가 많이 높다고 알려진 학교이기도 하고요. 특히 화학 쪽이 이제 심화 개념이나 킬러 부분이 좀 다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개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건 뭐였죠? 학교마다 뭐가 다르다고 했냐면 시험 범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마다 시험을 보는 포인트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원촌중이랑 서울중 보는 게 서로 좀 다르잖아요. 프린트랑 여기서는 뭔가 연계 문제, 좀 심한 문제, 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보는데 또 원촌중은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이걸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인은요, 아시다시피 연합반을 절대 구성하고 있지 않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학교 맞춤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학교 범위, 우리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 위주로만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이 과정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과학만 과목이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국영수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가 다르면 커리큘럼이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총 5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회차 때는 개념을 이제 체크하는 단계를 거칠 건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막 개념을 세워라 내워라 보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 학교의 맞춤별로 실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맞춰져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념은 중요한 것 위주로 퀵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개념을 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3회차, 4회차, 5회차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학교 이제 기출문제 풀이 혹은 서초구 학교 내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 적중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저희 학원 적중 모의고사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연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개념 2번 2회차 동안 빠르게 진행할 거고 3, 4, 5회차 가면서 실제로 적중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저희 OMR 카드도 적으면서 실제 시험처럼 시험 재면서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할 거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부터는 커리큘럼 말씀드렸고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오는지 말씀드렸고 이제 가인의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교재는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흔히 아시는 개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과 내신해라고 하는 개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초고 학교의 기출을 담은 가인과 기출해 이렇게 2가지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우선 내신해의 경우는 내신해 개념서라고 하면 개념만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요. 우선 책의 교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1, 2회차 때 빠른 개념 리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 이 빈칸도 그냥 뚫어놓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시험에서 많이 선지에서 출제되는 그런 핵심 개념들 위주로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빨리빨리 치우면서 우리가 호흡을 맞춰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고요. 저희 중학교 1학년도 실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시험 출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포함된 실험 문제들은 다 여기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용해도 곡선 이런 그래프 문제가 좀 다수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뭐 기니디 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고 혹은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교재에서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지를 다 뜯어서 OX 문제로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유형을 뭐 A로 내든 B로 내든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는 선지를 다 뽑아서 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뭔가 기니디에서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어렴풋이 넘어가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개념 확인 문제인데 이제 최근 2, 3년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좀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개념서 말고 기출에도 있다고 했죠. 근데 개념서에서도 지금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맛보기로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조금 키포인트인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출뿐만이 아니라 출판사 맞춤 연습 문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거의 과학 사실 진도는 동일하죠. 1단원부터 7단원까지 다들 동일하게 배우는데 출판사별로 약간 맞춤 포인트가 달라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나와져 있는 게 있고 이런 게 출판사에 따라 다르고 그 출판사 연습 문제에 그런 게 고스란히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이 좀 봐야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참고하는 교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항수 보이시죠? 지금 출판사 맞춤 연습 문제만 해도 대단원당 130개 있을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원 마스터라고 해서요. 얘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외부 교재는 그럼 하나도 안 풀어도 되나요? 저희 막 유명한 외부 교재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 3개를 활용을 해서 문제들을 좀 엄선을 했는데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요. 대부분 좀 대중적인 문제들을 많이 냈어요. 우리 학교 그런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맞춤이 되어 있지 않은 교재인데 저희가 이걸 좀 엄선해서 그 학교별에 맞게 좀 넣어놨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스텝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건 난이도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얘는 학교별로 혹은 시험 범위 진도별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발췌한 교재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내신의 속이었어요. 그래서 내신에는 내신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출판사 문제, 우리 학교 기출 2, 3년, 그 다음에 외부 교재 3종까지 섞여져 있는 이제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기출의 교재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저희 가인이 20년 동안 서초 반포에서만 내신을 하다 보니까 그 기출에 대한 베이스가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 이거는 기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기출은 기본이고요. 그냥 그 학교에서 매년 선생님이 뭐 바뀌기도 하고 혹은 같은 선생님이 되게 오래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 프린트, 필기까지 좀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나눠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출을 모은 것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교재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 보시면 객관식이 지금 없죠. 저희 학교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기출의 교재는 전부 다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 찍을 수가 일단은 없어요. 4번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출의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학교 출제 범위가 다양하고 학교별로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반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 맞춤을 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교재는 뭐 이런 식으로 내신회와 기출회가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재의 퀄리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도 사실 중요하겠죠.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뭔가 내가 내신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떠먹여줘야 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우리 교재에 혹시나 미포함된 이번 연도에 좀 달라진 것들이 있나 아이들 학교 프린트 나오면 바로 챙길 거고요. 또 질문으로 확인을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문답을 좀 대답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챙겨나갈 거예요. 또 끝으로 사실 이것도 좀 안 중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 내신하다 보면 좀 멘붕이 많이 와요. 나 이렇게 쉴 수 있을까? 뭔가 그럴 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로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 내신개념 특강과 중2문화 특강을 담당하고 있고 서일중, 원촌중, 서운중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인 내신 대회에서 진행되는 테스트와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테스트입니다. 총 5회 중에서 1회부터 3회차 때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한 단원에 해당하는 테스트는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딱 봐도 빈칸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빈칸, 서답형을 채우는 형식이거나 혹은 서술형, 혹은 고난도의 OX 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OX 퀴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OX 퀴즈만 요 두 쪽 안에 2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7개 포함해서 빈칸의 개수가 총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93개나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100개 넘는 테스트를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93개의 빈칸을 제한시간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제한시간 15분 안에 이 93개의 빈칸을 채우게 시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35분 안에 30문항 정도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때부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빡빡하게 해서 아이들이 좀 급급하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한 후에 바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틀린 문항을 고칠 수 있게끔 먼저 시간을 주고요. 만약에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틀렸다. 그러면 저랑 이제 바로 1대1 문답 들어갑니다. 1대1 질의응답을 통해서 얘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알고 있는 내용을 끌어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아이들이 뭐 맞췄다고 한들 헷갈렸지만 약간 찍어서 맞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의 자세한 풀이와 함께 좀 더 테스트를 한 번씩 좀 더 자세하게 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 아이들도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또 중요한 개념 같은 것들 한 번씩 더 짚어주면서 테스트를 마무리합니다. 테스트를 좀 확대해 보면요.
OX 퀴즈에서 뭐 예를 들면 1번 문제. X인 거는 알겠지만 어떤 단어 때문에 X인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틀린 단어를 올바르게 고쳐야지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난도의 테스트를 매주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요 프린트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요 프린트가 제가 직전 1학기 기말고사 서울중 3학년 내신 대비 하면서 받았던 학교 프린트예요. 이 학교 프린트, 학교에서 뭔가 프린트를 준다라는 거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안에는 이전에 배웠던 3학년 기준으로 1학년 내용을 끌고 와서 프린트에 넣어놓는다든지 2학년 내용을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연계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교과서 기본 개념의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심화된 개념 혹은 확장된 개념을 프린트에 넣는 경우도 정말 다분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선생님마다 이 프린트의 구성이 너무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실험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수능 형식으로 이런 문제들도 사실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있어서 옳은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학원, 어떤 학교는 요거를 수능 형식 기억, 니은, 디귿으로 아예 만들어서 프린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요 프린트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연계한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서울중 3학년 프린트니까 2학년 내용이 연계된 프린트예요. 사실은 이렇게 연계된 이 문제 자체는 시중 어느 문제집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딱 보자마자 아 요거 심상치 않다. 시험에 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디벨롭을 좀 더 시켜서 수능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풀리게 했습니다. 요거 그대로 따와서 요것만 수능 형식으로 그늘으로 바꿔서 지금 보면은 얘는 옳은 거 하나만 고르면 되지만 얘는 어때요? 모두 고르시고요. 그렇죠? 기니디일 수도 있고 기억 디귿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풀렸더니 역시나 시험에 요 수능 형식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학교 프린트 내용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사실 학교 프린트만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요. 요 프린트만 주구장창 읽고 외워도 요 가운데 단계인 실전 모의고사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딱 보면 내가 뭔가 본 거 같은데 모르겠지 왜? 이러면 왜 그느드지? 이러면서 갑자기 멘탈이 바싹하면 봤던 거 같은데 와 이게 막히네 이러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단계인 요 실전 모의고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 풀지 않은 친구들은 요것만 보다가 바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시험처럼 형태를 바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죠. 사실 이거 연계한 문제는 정말 어느 시중교재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의고사, 가인의 모의고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린트 반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수업 필기 반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요. 누구는 어떤 선생님이 2단원을 강조하시고 어떤 분은 3단원을 강조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 파트에서 요거 낼 거야. 혹은 원소교 요건 다 외워야 돼. 다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 아이들이 필기 막 적어오는 것들 당연히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출제 경향도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적중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시를 좀 하나 더 드리면 이것도 바로 직전 내신 대비 이번에는 경원중 2학년인데요. 이게 실험 1이 있고 실험 2가 있는데 보통은 함께 다루지 않는 실험을 연달아서 프린트에 배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요것도 느낌 딱 와가지고 요거 두 실험을 뭔가 연결해서 묻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실험 1, 2 해가지고 한 번에 한 문제를 묶어서 아이들에게 풀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또 실험 1, 2 그대로 나와가지고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시험 유형을 운으로 맞췄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수업 구성하는 거, 선생님이 강조하신 포인트,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프린트의 구성,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예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프린트의 구성부터 너무나도 다 달라요. 프린트 구성이며 학교 출제 경향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두 학교가 있는데요. 시험 범위가 완전히 겹쳐요. 겹친다고 하더라도 얘네 둘의 교재가 같을 수 있을까요? 교재 같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 기반으로 한 모의고사 내용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개념 테스트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완전 맞춤으로 구성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진행된다. 그렇지만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중학교 1학년 정도면은 교과 수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집에서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100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굳이 1학년부터 내신 대비 시켜야 할까요? 이런 좀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학년부터 3학년으로 갈수록 100점 맞기 어려운 건 당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1학년이 100점이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이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1학년 친구들이 생각보다 교과 수준이 높아요.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만 바꿔서 문제로 내잖아요. 그럼 문제 또 막상 보면 내가 방금 배웠던 개념인데 왜 모르겠지? 왜 다르지? 왜 그래프가 나오지? 난 그래프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과 수준이 높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주변 학교는 시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능 형식의 출제는 완전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서울중학교는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만 완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뭐 선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예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리까리하다. 근데 뭔가 이거 킬러 문제인데 싶은 거를 선행한 친구들은 그냥 풀겠죠. 그런 문제를 서울중에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선행을 해야만 확장형 개념 이런 것들 출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경험이 부족해요. 시험 보는 경험이 부족해요. 하지만 1학년 친구들은 더더욱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개념을 배워도 내가 어디까지 이걸 이해해야 되지? 내가 이 개념을 얼마만큼 암기해야 되지? 내가 이 원소교 이거 다 외워야 되나? 딱 프린트 받아도 애들은 다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요. 개념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도 개념 테스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다시 공부해야겠다 되겠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에는 이게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테스트 뿐더러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우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랑 모의고사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테스트는 1회차부터 3회차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이때 이제 아이들마다 누구는 이제 나는 물리만 좋아해 이런 편식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는 암기는 잘하는데 문제 푸는 건 못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는 막 3단원을 잘하는데 누구는 2단원을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마다 성향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 습관, 약점 이런 것들도 아이마다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파악한 후에 이 테스트를 통해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난도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얘들이 풀이만 해도 사실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풀이를 통해서 부족한 개념과 문제점을 보완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린트를 통해서 한 3회차 정도만 돼도 내신 대비의 약 90% 정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로 채우냐? 바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채웁니다. 나머지 10% 이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파이널 터치로 100점을 향해 나아간다, 도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실제 시험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테스트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 형식이 모의고사. 아이들이요 20명이 딱 이렇게 앉아서 실제 시험처럼 생긴 거 딱 주잖아요. 그리고 OMR까지 딱 주잖아요. 갑자기 막 긴장해요. 그리고 시간 넉넉히 안 줍니다. 딱 30분 줘요. 30분 안에 너네 이거 OMR 체크까지 다 해. 나 이거 너네 푼 거 흔적 안 볼 거야. 딱 OMR만 채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당연히 시간 재서 훈련하니까 시간 관리 능력은 향상하고요. 그리고 개념 테스트를 통해서 알았던 내 문제점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니까 본인이 부족한 점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네. 점수가 올라가고 있네. 라는 걸 알면서 본인의 이제 자신감, 시험에 대한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됩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래도 모의고사 이 정도 봤는데 시험은 뭐 잘 보겠지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마다 성향이 너무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공부 습관, 이 친구의 지금 1회차인데 이 친구 조금 불안합니다. 숙제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숙제는 잘해오는데 이상하게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매주 아이의 성향 분석 결과를 매주 문자로 제공해 드리고요. 좀 심각하다 싶으면 바로 이제 1대1 피드백 불러서 문제점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성적 올리는 데만 급하지 않고 저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노력형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